우리가 이제 애착 유형을 왜 알아야 될까요? 나의 안 좋은 성향을 찾아서요. 이거는 내가 안정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안정형 성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안정형 성향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내 성향 파악 후 안정 성향 되기. 자, 먼저 내 성향 파악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안정 성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관계 시에 예를 들어서 뭐 남한테 야, 넌 회피형이야. 넌 회피형이야.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이걸로 사람을 단순화해. 너 회피형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편견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제 이 애착 유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안정 성향이 되기 위해서 애착 유형을 우리가 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불안형은 나보다 상대방 타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인 긍정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피형은 남을 믿지 못해.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 남을 믿지 못해서 타인과의 친밀함에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회피형은 자기 긍정형이라고 그랬어요. 타인은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혼란형은 뭐다? 불안형과 회피형의 불안과 회피 뭐가 있어요? 단점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부정 성향이다. 혼란형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부정, 남도 부정, 타인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혼란형이 왜 이렇게 됐냐면 얘는 어릴 적에 어떤 신체적인 학대나 정서적인 이제 폭력, 예를 들면 양육자가 때리고 욕하고 쓸모없는 취급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가 강해요? 혼란형은요. 자, 우리 피해의식이 강해요. 강하고 자존감이 낮아.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상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위협. 보호자, 양육자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자라왔다. 혼란형은요. 그러면 어릴 적에 보호자에게 우리는 기대와 사랑을 기대했는데, 네? 우리는 거절당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서 보호자에게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혼란형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상처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강하다. 자, 연애를 시작을 해서 가까워져도
이 방어 기제 때문에 모든 거를 쏟아붓지는 않아요.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혼자 잘 있냐? 혼자 있으면 괴로워. 혼자 있는 건 괴롭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연인 사이가 되면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주고 채워줄 거라고 믿지 않아. 약간 좀 모순된 연애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혼란형은 아까 혼란형은 자기 부정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낮게 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연애 성향을 해요. 맞춰주는 연애. 네? 자, 그러면 뭐 먹을래? 그럼 혼란형은 아무거나. 아까 맞춰주는 연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향이 크다. 오늘 어디 갈래? 네 가고 싶은데. 그럼 오늘 같이 있을래? 마음대로. 우리가 데이트나 성관계 시에도 이제 원치 않을 때도 허락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혼란형 특징을 가진 사람 중에 이 파트너들은 혼란형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 이 파트너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 혼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성개념이 개방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개방적이어서가 아니고요. 남한테 맞춰주는 연애, 원치 않을 때도 맞춰주기 때문에, 맞춰주는 연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나를 부정하는 성향 때문에, 나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성향 때문에 남에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혼란형은 관계에서 가까워지면 또 이 관계를 떠날 구실을 상대에게서 찾아요. 상대에게 찾는다. 그리고 혼란형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도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 비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형이 안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은 할까요? 혼란형이 안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애착 성향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먼저 구분하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혼란형이 안정형이 되려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와 관심을 받음으로써 신뢰감을 체감을 해야 됩니다.
혼란형이 이 신뢰감을 체감을 해야 돼요.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요. 이래서 혼란형이 효능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뭐 말은 쉽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혼란형만 생각을 해볼게요. 혼란형만. 네. 가장 좋은 거는 기센. 튼튼한 안정형을 만나서 안정형의 사랑이 바닥나기 전까지 꾸준하고 일관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정형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그쵸? 그럼 안정형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안정형도 혼란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럼 헤어지면 됩니다. 네, 헤어지고 상담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개선 방법은 이게 최선입니다. 안정형을 만나서 사랑이 바닥나기 전까지 꾸준하고 일관된 사랑을 받아야지, 이래야지 이제 변하게 된다. 뭘로? 나도 안정형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 이게 혼란형이 만약에 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고 쳐. 상담을 또 받았어. 심리 상담을. 이게 치료를 받고 나서 결국에는 혼란한 성향이 언제 드러날까요?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참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 또한 일단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본인이 변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란형의 인생은 그동안 어땠어요? 혼란형은 그동안의 인생은 자기 비하하고 남에게 의지도 못했고 혼자 견뎌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이제 이거를 셀프로 만약에 개선한다고 치면, 자,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거 말고 안정형 사람을 만나는 거 말고 우리가 셀프로 개선한다고 치면 이건 정말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내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어울리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어주고 믿음도 받고 지지도 오랜 기간 동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칭찬도 하고 내 스스로를 동정도 하면서 내 자신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스스로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방법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최선이긴 한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몇 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안정형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 그동안 안정형 사람이 버텨줘야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지만 해결 방법을 딱 정리를 해드리면 안정형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으로써 해결 방법은 안정형을 만나서 나도 안정형으로 변해간다. 네? 그 다음에는 심리상담 아니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개선이 된 상태로 관계 맺기를 통해서 또 결국은 안정형으로 변해가야 돼요. 마지막 3번은 셀프로 하려면 주변 관계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준다. 이겁니다.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도 걸리고 하지만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방법 중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선택해서 안정형으로 변해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